이 날짜가 16일이고요. 공급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언제였죠, 여러분들? 공급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날짜가 그 신규 시설 투자가 17일에 나왔죠. 그러면 이거는 그걸 거예요. 뭐냐면 야, 우리 엑스엔, 내가 엑스에너지요. 야, 내가 너희 두산 에너빌리티랑 요거 16개 만드는 거 예약 계약 체결할게. 근데 너희가 이거를 만들 수 있으려면 SMR 공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16개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너희가 공장을 신규 시설 투자하면 시작하면 내가 후속 계약 체결할게. 그럼 뭐요? 신규 전용 공장 지어지면서 그 근래에, 그죠? 공사가 시작되고 그 근래에 후속 계약에 대한 공급 계약이 공시로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3% 올라가는데 두산 못 가요. 와, 이거 진짜 짜증 나죠. 그죠? 두산, 와, 야,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코스피가 지금, 야, 따지고 보면은 최저점 2280포인트에서 지금 거의 한 3배가 올라가는데 도대체 두산 뭐 하는 거야? 와, 진짜 두산 짜증난다. 시장 수익률을 완전 잡아먹고 올라가지도 못하네.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뭐 어느 분들은 또 그냥 진득하게 기다려보자라고 생각하시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은 뭐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40만 주 매수하고 있다라고 뜨고, 미래도 개인 투자자죠. 이렇게 매수하고 있다고 뜨는데, 저는 그냥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지금 개인 투자자가 두산을 왜 삽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니 봐봐요.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이 로봇주 중에서도 엄청나게 많죠. 뭐 현대차 지금 뭐 6% 올라가고, 보면은 뭐 오늘 반도체 삼성전자 6% 7% 올라가고,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개인 투자자가 성격상 지금 이거 사고 있겠지, 그죠? 두산 사고 있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자전거래로 잡히는 거래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 구간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지금 아예 안 나온단 말이에요. 50억밖에 안 나와요. 시총이 66조짜리가 프로그램 매도가 이렇게 아예 안 나온다고 자체가 뭐예요? 그냥 이거는 수급들이 그냥 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대에서 받쳐놓고 그냥 뭐 관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격상, 우리 투자를 성격상 이게 재미없는 꼴을 못 보거든. 계좌가 막 위아래로 막 움직여줘야 돼. 내 계좌 수익률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진짜 재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못 버팁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께 공통점으로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거의 임박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오랜 시간 횡보했죠. 그죠? 그리고 상승 나오고 조정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박스권 이렇게 됐죠. 그죠? 그래서 올라가고 나서 어떻게 해서 박스권 이렇게 됐죠. 지금 공통점이 보이세요, 여러분들? 공통점. 우리가 상승 탄력이 나올 때마다 횡보하는 기간들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보여요? 횡보하는 기간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상승 탄력 나온 이후에 횡보하는 기간이 어떻게? 줄어들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날짜를 보게 되면 상승 탄력이 나온 이후로부터 조정이 끝나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까지 며칠 걸렸죠? 며칠? 1월 16일부터 2월 13일까지 대략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죠? 그럼 지금 상승이 한 번 더 나왔죠. 정고 좀 뚫었죠.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길어봤자 뭐예요? 길어봤자 2주 봐요. 길어봤자 2주 본다. 그럼 얼마 남은 거예요? 앞으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3월이 기대가 된다. SMR 준공도 있고 SMR 준공을 하면서 이슈가 발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SMR 준공을 하는 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재료예요. 그죠? 이 알고 있는 재료다. 보시면은 제가 진짜 웃긴 게 우리가 재료를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재료 알고 있어요? 설비 투자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신규 시설 투자. 어떤 SMR 사업 확대에 따른 캐파시티 확보라고 되어 있죠. 시작일 언제요? 3월 1일. 이거를 다 보고 있어요. 이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면 SMR 사업 확대에 따른 SMR 전용 공장 신축 및 기존 공장 최적화, 혁신 제조시설 구축이라는 이 투자 대상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와 있고 지금 SMR 수요가 아예 없는데 선제적으로 SMR 공장을 착공한다?
전용 공장을, 이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수요와 공급을 예측을 하고 MOU를 워낙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MOU 자체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기자재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가장 빠르다라는 걸 모르는 SMR 회사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OU에 대한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체결을 하고 있지만 내가 조금 더 물량을 먼저 받기 위해서는 확실한 건 뭐요? 법적 효력이 없는 MOU 뒤쪽에 어떠한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MOU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요? MOU만 막 체결하는 회사들 많죠. 그죠? 그러면서 뭐요? 주가 띄우게 하는 회사 많단 말이에요. 근데 두산 에너비티가 그런 회사는 아니죠. MOU를 많은 SMR 기업들이랑 체결해 놓은 상태에서 그 뒤쪽에 선제적으로 물량을 공급하는 회사들, 물량을 공급받을 회사들은 분명히 계약금이나 어떠한 공급에 대한 뭐요? 돈들을 넣어놨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래서 그게 가장 빠른 게 최근에 X에너지에서 SMR 16기에 대한 MOU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계약금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가 3월에 있을 이 사업 보고서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이 계약이 된 이후에 뭐요?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한 날짜가 나왔다라는 거죠. 12월 17일. 그래서 물론 이게 뇌피셜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엑스에너지에 대한 이슈를 잠깐 보면, 자, 잘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미국 엑스에너지와 SMR 16대 핵심 소재 예약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이죠. 자, 보시게 되면은 SMR 핵심 소재인 두산에너비 단조품 선제 확보 차원에서 엑스에너지, 미국 다우에너지, 노스웨스트의 SMR 공급을 추진한다. 자, 두산에너비티가 엑스에너지 SMR 주기기 제작에 본격 돌입한다. 12월 16일입니다. 이 날짜를 잘 보세요. 자, 두산에너비티는 미국 SMR 개발사인 엑스에너지와 핵심 소재에 대한 예약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15일 밝혔다. 자, 미국 현지 시간 11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체결식에는 엑스에너지 클레이셀 사장, 두산에너비티 김종두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자, 이번 계약은 엑스에너지가 건설한 XE100 고온가스로 16대 핵심 소재인 두산에너비티의 단조품을 선제 확보하기 위해 체결됐다. 단조품은 SMR 주기기 제작에 필요한 중대형 소재로 생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자, 이번 예약 계약 이후 두산에너비티는 엑스에너지와 후속 계약을 통해 단조품 및 모듈 제작에 착수할 예정이다 라고 나와있죠. 뭐요? 후속 계약이 나올 예정이다. 후속 계약은 뭐요? 구체적인 공급 계약에 대한 공시로 나올 수도 있겠죠.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엑스에너지는 미국 에너지부의 지원을 받는, 뭐요? 정부 직접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자, 차세대 고온가스 SMR 개발사다.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자,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좀 봐야 되냐면, 엑스에너지의 사장은 두산에너비티의 독보적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세계 최고의 원자력 공급 업체로 XE100의 시장 진입에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며 두산과 협력하게 되어 자랑스럽다라고 밝혔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우리가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21년 엑스에너지와 SMR 주기기 제작을 위한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한 이후 꾸준히 협력을 강화해왔다. 그럼 2021년부터 지금 5년 동안 꾸준히 협력을 해왔다라는 건 본격적인 본발주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자, 워싱턴 DC에서 두산에너비티, 엑스에너지, 아마존, 한국수력 원자력이 SMR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라고 나와있죠. 8월에 MOU 체결하고 나서 16일에 뭐 했다고요? 16일에 예약계약 체결했다. 예약계약. 그죠? 요거에 대한 공시는 아마 후속 계약이 나오면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 날짜가 16일이고요.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언제였죠, 여러분들?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날짜가 그 신규 시설 투자가 17일에 나왔죠. 그러면 이거는 그걸 거예요. 뭐냐면, 야, 우리 내가 엑스에너지요. 야, 내가 너희 두산 에너빌리티랑 요거 16개 만드는 거 예약 계약 체결할게. 근데 너희가 이거를 만들 수 있으려면 SMR 공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16개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너희가 공장을 신규 시설 투자하면 시작하면 내가 후속 계약 체결할게. 그럼 뭐요? 신규 전용 공장 지어지면서 그 근래에, 그죠?
공사가 시작되고 그 근래에 후속 계약에 대한 공급 계약이 공시로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는 외국인 놈들이 물량을 뭐하고 있다?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12월부터 정보를 들은 외국인들이 물량을 잡아가고 있다. 이게 제 논리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뇌피셜이다 뭐다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SMR에 대한 전용 공장을 얘네들이 바보가 아니고 왜 9천억 1조를 들여서 이걸 왜 만들어요? 다 뭐요? 얘기가 됐기 때문에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만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두산에 대해서 분명히 힘들어하는 상황이고 팔고 싶고 하는 거 압니다만 저를 제 영상을 보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엑스에너지, 아마존 얘네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예약 계열까지 체결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죠? 바보가 아닌 이상 전용 공장을 왜 착공하지? 왜 준공을 시작하지? 생각해보면 답은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간을 조금 더 견뎌내고요. 5일선 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5일선 이탈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림 자체가 너무 좋고 내일은 무슨 자리? 내일은 월봉이 완성되는 2월에 월봉이 완성되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월봉에 대한 부분들을 깔끔하게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매물대에 대한 돌파가 확실하게 나와주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사실 이미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구간. 그래서 내일 월봉이 어떻게 만들어지건 간에 10만원 위쪽에서만 저는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월봉상 정고점 있죠. 97,500원. 솔직하게 그냥 이 위에서만 마무리된다라고 해도 깔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구간 흔들릴 자리 아니고 변동성도 별로 없고 프로그램 매수로 전환됐네요. 이 부분들도 크게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슈팅에 대한 부분들. 시장에 돈들이 쏠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제대로 이슈만 빵 받으면 주가는 뭐 장대양빵 빠바바바방 터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때를 기다릴 거고 지금 구간은 버티어야 할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반드시 해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3월이에요. 3월 제일 중요하다. 3월에 이 광기 어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때 매도 타이밍 잘 잡아야겠죠. 이 부분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지금 구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를 여태까지 2년 동안 봐주신 분들, 영상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 구간에서 저를 여러분들이 잘 믿고 따라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잘 한번 오늘 고민을 해보세요. 왜? 분명히 지금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잘 알아요. 지금 지겹고 내가 이거 팔고 삼성전자 가면은 수익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팔고 다른 거 사면 수익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마음을 절대 모르는 게 아닌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돌고 돈다. 자, 그때 한 말씀드렸던 거 뭐예요? 회전초밥 테이블이 있습니다. 회전초밥 테이블. 두산, 원전 여기 있다라고, 원전 조선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반도체랑 로봇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요쪽에서 너무나 너무나 수급들이 좋기 때문에 먹성이 너무 좋아. 얘네들이 먹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 차례로 와야 되는 수급들을 여기서 다 빼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례로 와야 되는 수급들을 여기 반도체랑 로봇에서 다 빼먹고 있는 거죠. 지금 다 빼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거 뭐예요? 얘네 반도체랑 여기 로봇 올라가다가 배부르잖아. 배부르면 뭐예요? 숟가락 놓겠죠. 숟가락 놓으면 어떻게 돼? 숟가락 놓으면 수급이 회전초밥집이니까 돌아서 원전이나 다시 조선 쪽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팔고 딴 거 사고 매매하면 좋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실력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근데 미쳤다 이거. 근데 아니 나 진짜로 이거 맞아요? 나 진짜 잘 모르겠어서 나 진짜 이거는 나 진짜 근데 어지럽긴 하다 이게 진짜 이상해요. 좀 어쨌건 여러분 힘내시고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시고 저도 주식 많이 했잖아요. 그죠? 돌고 돌아서 수급은 여러분께 다시 올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거고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시고
두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월봉으로 보면요. 월봉으로 보면 놀랍지만 우리가 코스피 그죠? 코스피가 얼마였죠? 코스피 2200의 3배였죠. 두산 15,000원이었어요. 15,000원. 코스피 3배 가는 동안 그래도 두산 6배, 7배 올라왔습니다. 근데 더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인 구간 조금만 더 잘 버티셔서 수익 꼭 챙겨가자라고 전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만 더 힘내자고요. 자, 파이팅 남길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자, 가자. 댓글 가자.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고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잘 매도해서 수익 챙기셔서 꼭 큰 성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대차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너무나 또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분명히 현대차 관련주들 중에서도 눌려있는 로봇주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로봇주 다 10배, 20배 가서 부담스러운데 바닥에서 1배, 2배 올라간 로봇주들이 있어요. 어떤? 자동차 부품주.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정말 나중에 강한 상승, 물론 이 모베이스 전자나 이렇게 6배가 올라가는 뭐 이러한 종목들 또는 뭐 계양전기, 제가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이런 종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말도 안 되죠. 그죠? 말도 안 돼요. 근데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계양전기나 모베이스 전자 같은 종목들이 분명히 또 나올 거예요. 어디서?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부품주까지도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 남겨드릴 테니까 요거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구간 내가 두산 에너빌리티 조금 타점에 대한 부분들 지금 괜찮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올라갔을 때 매도 타점, 혹여나 시장의 변동성 나왔을 때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들 확실하게 잡아내겠다라고 하시면 이쪽에 번호 010-845-9501 이쪽으로요. 두산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이 자동차 부품 관련된 로봇주 요거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거는 또 뭐냐면은 자, 이 자동차 부품 관련된 히든 종목 뭐냐면은 자, 일단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산업 확장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기존 핵심 파트너이기 때문에 로봇 공급망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부품사들 중에서 현대차와 이 벤더를 이루고 있는 회사들을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는 지금 시총이 낮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히든 종목 말씀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로봇용 감속기 개발 핵심 부품 기술 내재화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지금 이러한 로봇 감속기에 대한 부분들은 로봇 원가의 30% 4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속기에 대한 부분에서 공급망만 뚫게 되면 사실상 뭐요?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대거 확충하고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동차용 기술이 있던 이 회사가 결과적으로 뭐요? 정밀 구동에 대한 섬세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어할 수 있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뭐한다? 로봇 액추에이터 정밀 구동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요? 준비된 로봇 부품사라는 평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제가 더 중요한 내용들 계속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전기차 부품 관련돼서 이미 뭐요? 친환경차 부품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뭐 할 수 있다? 이미 전기차에 대한 부품들로 갈아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뭐 합격이죠. 자, 근데 로봇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 생겼다라는 거죠. 자, 로봇 산업은 고부가치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저평가였던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부품사들이 저평가에서 성장성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서 가치까지 상승한다라고 하면 모멘텀이 엄청나게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자산에 대한 부분들, 자산 총기가 계속 늘어나요. 그죠? 회사의 외형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매출도 보면 커지고 있다. 이건 3분기고요. 계속적으로 뭐였어요?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익이 뭐요? 안정적이고요. 그죠? 여러분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영업이익이 200억, 300억이면 말 다 했죠, 사실. 참고로 지금
그 정도지 그 전에는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저평가다.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실적이 매출이 꾸준하게 늘고요. 영업이익 안정적이게 나오고 있죠. 자, 이 회사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개미 털기를 주의해야 된다. 그죠? 매집이 완료된 게 아니라 올리면서도 지금 공격적인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요? 변동성에 대한 부분 나올 수 있다. 그럼 뭐요? 타점을 잡아놓고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뭐요? 재료의 실체를 중요하다. 감속기 한다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한다는 거 오케이. 근데 감속기 성공하겠느냐? 그죠? 성공하겠느냐?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뭐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거라는 거. 언제까지? 그게 확인될 때까지. 앞으로 몇 년? 1년, 2년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오를 때, 주가가 가파르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면 먹고 나오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보시면 지금 차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집이 들어온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죠? 거래량을 통해서 매집이 들어왔고요. 주가를 강하게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개미 털기 할 수 있는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 매집 준비하자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이쪽 볼게요. 이쪽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추세적인 부분들을 돌려 세웠죠. 자, 거래량이 없이 정고점의 매물들을 그냥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뭐요? 거래량 없이 올린다? 매집이 여기서 끝났다. 공격형 매집 이후에 물량을 잠그고 나서 계속해서 올리는 흐름. 장중에 뭐야? 한번 털고 가는 패턴 나올 수 있겠죠. 과거에 제가 이러한 차트 하나 있는데 잠깐만 보여드리면, 저랑 잘 봐봐요. 잘 봐봐요. 이게 다 자동차 부품이었거든요. 물론 얘는 작전이지만 잘 보세요. 자, 추세가 어때요? 추세가 내려가고 있죠. 그죠? 내려가는 추세죠. 똑같죠?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앞쪽 구간 들어왔었죠. 그리고 여기서 얘는 밑으로 한번 개미 털었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죠?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 봐봐요. 올라가는데 중간에 뭐 해요? 한번 털어주는 흐름. 강력하게 털어주는 흐름 나오죠. 이런 식으로. 얘 주가 어떻게 됐다?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잘 보세요. 봐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작전주예요. 이게 작전주라고요. 7번에서 어디까지? 17,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과의 흐름도 매우 비슷하죠. 이 종목이 무조건 여기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결과적 시총도 낮고, 그래서 이거를 많이 못 알려드린다라고 전달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보시게 되면은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 여러분들이 꼭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요거 한번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남겨놓을 겁니다. 몇 번이죠? 010-845-9501. 이쪽으로 뭐요? 이쪽으로 부품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제가 이거 확인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못 보내드리니까 꼭 보시면 받아가시기 바래요. 010-845-9501 이쪽으로 뭐라고요? 부품이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